네, 반갑습니다. 새해 명절 잘 보내셨지요? 열흘 정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그 적폐청산 관련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집권 세력, 집권당, 정부, 청와대를 포함한 집권 세력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사태를 보면서 여러 논란도 있고 여러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적폐청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3.1절이 100주년 맞이했어요. 100주년 맞이하면서 또 최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사태를 보면서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적폐청산 투쟁에 좀 강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친일 친미 분단 적폐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현 사태를 저는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우려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시겠지만 저도 이 문제를 그냥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구속 사태는 드루킹과 연관성, 위법성 문제는 별 얘기로 치더라도 사법농단 세력들의 사법농단의 연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판결과 비교해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재판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실제 김경수 도지사가 위법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문제로 이 문제의 본질을 볼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됐던 지난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전민중적인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구를 받아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된 적폐청산 투쟁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도지사 구속이 적폐청산이 약해지고 물러지고 왜곡되고 사라지고 있는 이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투쟁이 적폐청산 운동이 흐지부지된 이유, 그것은 현 집권 세력이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 관점이 불철저한 데 있다. 적폐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적폐 세력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죠. 기득권을 갖고 있고 힘 있는 세력입니다. 한자리 한다고 하는 세력들은 웬만한 세력들은 다 적폐라고 봐야 됩니다. 일제시대, 미제시대를 거쳐서 분단 7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사회 곳곳,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하여튼 모든 곳에 뿌리 내려 있고 이들이 동원 가능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수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조장하면서 그들이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의 일부가 정부의 누구를 혹은 진보 세력 누구를 고발을 하면 검찰이 적극받아서 그걸 기소를 하고 언론이 확대 가장하면서 정치권이 논란으로 불러일으키고 재판으로 가고 결국은 김경수 도지사와 같은 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의 힘입니다.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동원 가능한 세력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강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김진표, 전해철 같은 의원들처럼 민주개혁 진영 안에도 적폐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죠. 심지어 진보개혁 진영 안에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들의 극복, 청산 없이 민주, 개혁, 진보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민주, 진보, 개혁을 파괴하고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김경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피해의 교훈입니다.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적폐청산 없이는 언제든 반동적 상황이 올 수 있고 정권이 다시 뒤집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다시 진작 구속되고 파면됐어야 될 세력들이 곳곳에서 준동을 하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평화통일,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걸 보십시오. 현 집권 세력은 촛불 항쟁으로 쟁취한 정권교체, 그리고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정세로 조성된 적폐청산의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개혁 세력 안, 현 집권 세력 안 몇 가지 좀 심각한 현상들이 있는데 한 3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 드디어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이제 무서워할 것 없다. 그래서 적폐 세력들 우습게 보고 가볍게 대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봐준다는 거죠. 저들은 다시 부활할 수 없어. 우리가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어. 저들은 이제 저들의 시대는 갔어.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적폐를 봐줘도 된다. 그래도 우리가 재집권 가능하다. 이런 안이한 태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야말로 적폐들이 바라는 거죠. 적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적폐들은 얼마나 70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들의 생존 본능, 처세술, 감각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이들이 한참 조용하고 오히려 개혁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한동안 취했죠. 그러다가 중요한 계기점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공세로 나오는 걸 목격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이한 태도는 적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행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적폐들을 아주 우습게 보니까요. 외부에 경쟁자가 없다. 민주개혁 세력 외에는 차기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후보도 없고 세력도 없다. 이렇게 보면서 내부에서 권력 다툼 벌이는 겁니다. 편가르기 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일부 세력이 일부 세력을 완전히 공격하고 전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적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동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외면하는 현상들. 자, 이런 현상들로는 적폐들의 각계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노래 현상을 다 봤죠. 이재명 지사 현상, 그리고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 문제. 각계격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알량한 권력을 독점하려고 지금 경쟁 벌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 비난하고 적폐들이 놀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적폐들의 권모술수이자 음모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개별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는 다 다양할 수 있고 그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시대적인 과제, 적폐청산과 4대 사회 대기업, 그리고 분단 청산과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과제에 복무하는 입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적폐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적폐들이 우리 진보개혁세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는 적폐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적행위와 같습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적폐들 앞에서 작은 차이, 적폐들의 술수에 놀아나지 말고 무조건 단결해야죠. 내적인 문제에서 내적인 공간에서 풀면 됩니다. 그러나 적폐들과의 이 싸움에서는 절대로 허점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현상은 적폐들의 준동을 보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자, 박근혜 독재정권 하수인, 행동대, 공범들 누굽니까? 황교안, 홍준표, 나경원 이 자들이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정책을 공격하고 있죠. 훼손하고 있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자,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손을 놓고 뻔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 현상들도 무기력한 현상들이죠. 또 우습게 보는 현상입니다. 적폐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대중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지율에 벌써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죠.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적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적폐들을 비판하지만 결국에는 이 현 집권 세력들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광범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조장하고 힘있고 돈 있습니다. 이들의 힘을 너무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폐들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개과천선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와도 언젠간 자기들의 세상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제기를 노릴 겁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든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달려들 겁니다. 그들과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산의 대상입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빨라도 10년 이상 최대한 이 적폐청산 투쟁의 전국민적인 적폐청산 투쟁을 벌여도 10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좀 짧게 잡은 감이 있는데 굉장히 질기죠. 이들의 기반 자체를 없애야 되고 이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이 우리가 사회 대기업 투쟁 아닙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타협의 길도 없고 이들과는 끝까지 너 죽고 나 살자는 정신으로 싸워야 됩니다. 적폐들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진보개혁 세력이 단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벌이는 데서 현 집권 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적 계산, 정치공학적 계산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당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아주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국문으로 가는 중요한 정치 일정입니다. 이 정치 일정을 사사건건 이 자유당을 비롯한 이 적폐들이 방해를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할 겁니까? 현 집권 세력이 타협을 할 겁니까? 현 집권 세력들이 이것마저 놓치게 되면 정권은 붕괴됩니다. 그 틈을 적폐들이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각성을 하시고 적폐들과의 타협 없는 투쟁, 이 투쟁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벌여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보개혁 세력의 재집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사회대개혁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피해의 교훈을 다시 한번 얻고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에 현 집권 세력들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폐청산 투쟁에 자기의 시대적 역할을 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단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